안녕하세요, 여러분. 설혜입니다. 오늘은 코지한 조명 느낌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각 잡고 떠드는 영상은 되게 오랜만인데 제 얘기 궁금해서 이 영상 클릭해주셨을 거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교사 때려치우려고 했는데 왜 다시 임용고시를 받는가에 대한 오수생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첫 교직 생활하고 때려치우려고 했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오수까지 갔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녹화를 2번째 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목이 좀 나갔습니다. 이해 부탁드릴게요. 챕터 1 빠밤 빠밤 고3 대학생 시절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들어야 서사가 완성되기 때문에 한번 들어주십시오. 저는 고3 때부터 대학생 할 때까지 지금보다 훨씬 외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인간이었어요. 항상 막 반에 한 명씩 있잖아요. 엄청 막 웃기고 친구들, 선생님 성대모사하고 춤추고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되게 끼 많고 활발하고 밝다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던 학생이었고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많이 안 한 편이어서 거의 안 했죠. 그냥 좀 선생님 첫사랑 얘기 되게 재밌어 하고 선생님한테 관심 많고 말 많이 걸고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게 저였고 공부는 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냥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 게 너무 재밌어서 부모님도 막 이렇게 강요하는 스타일이 아니셔가지고 공부를 좀 등한시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서 조금 현실 자각을 하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부럽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휴대폰을 없앱니다. 고등학교 때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고1 때는 따라잡는다고 바빴고 고2부터 성적이 좀 나와서 전교 1등까지도 해봤습니다. 작은 학교였지만 1등도 해보고 그래서 고2 때 성적이 꽤 나오니까 거만해져가지고 아 내가 논술을 해봐야겠다. 미친 거죠. 미친 거지. 고2부터 무슨 논술이야. 그 논술 전형으로 가는 친구들은 진짜 국어에 감각이 있거나 중학교 때부터 차곡차곡 해서 올라온 친구들이 논술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좀 메타인지가 박살나가지고 논술로 가겠다. 그래서 메가스터디 1타 최인호 선생님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 강의를 듣게 되는데 다른 친구들은 최인호 선생님 강의가 되게 잘 맞다고 이렇게 해서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역시 공부는 다 이렇게 개인의 성향이 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불안해서 그런 용기를 못 가졌어요. 내가 다른 선생님을 찾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못했고 논술 전형으로 논술을 치러 가게 됩니다. 영어교육과, 윤리교육과, 사회교육과 이렇게 지원하게 되고요. 결과는 예비 3번, 예비 4번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당시만 해도 나 때만 해도 사범대가 인기가 꽤 높았기 때문에 예비가 절대 안 빠지더라고요. 사범대를 장학금을 받고 나름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교수님이 제가 성적이 되게 좋다고 되게 환영한다고 따로 이야기를 해줬던 기억이 나요. 대학생 생활은요, 제가 1학년 때 과에서 1등을 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재수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그때 편입을 생각 못 했는지 몰라. 아무튼 이제 부모님한테 재수를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좀 이렇게 아주 보수적이고 꽉 막힌 스타일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재수는. 그래서 그냥 다녀라. 이렇게 돼서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재수의 꿈이 무너지고 학과 공부도 잘 못하면 내 가치가 뭐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대학 간판이 워낙 중요하게 느껴질 나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등감과 분노를 자양분 삼아서 대학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과목 A뿔을 받아서 장학금을 또 받고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주변에 이제 현직 선생님들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됐어요. 근데 이때 현직 교사랑 제가 생각하는 교사랑 좀 다른 거예요. 생각보다. 불미스러운 얘기도 많았었고 어떤 선생님은
막 성희롱을 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교장 선생님하고 언성을 높이면서 싸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생각한 교사의 이상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가 생각한 교사는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도 하고 전 그때 되게 성장하고 성취지향적인 그런 직업을 갖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교사로서 그게 한계가 있겠구나라고 느껴서 좀 생각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교사에 대한.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제 친구들은 그래도 교사잖아. 무조건 임용 붙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반면에 저는 내가 생각했었던 교사랑 되게 다른데?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나 교사 말고 다른 일도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슬슬 이렇게 시작이 된 게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챕터 2. 교직의 흥미가 완전히 떨어지다. 빠밤! 대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때는 교생도 나가고 전공 심화 과목을 듣게 되기도 하지만 솔직히 흥미가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뭔가 이게 학교 현실에서, 학교 현장에서 이게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인가? 이런 반항심도 되게 많이 들었고 제가 그때 되게 이상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수 과목만 겨우겨우 채우고 그때 또 욕심은 있어가지고 복수 전공을 했는데 한 학기 만에 드롭하게 되고 뭐 이런 약간 좀 방황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과 공부나 사범대 생활을 열중하기보다는 유학 또는 영어 공부, 알바, 대학 외 교회 활동 이런 뭔가 이렇게 제 스펙이나 경험을 쌓아줄 수 있는 활동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학교 밖 경험하는 거에 엄청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4학년이 돼서는 이제 다 임용 공부를 하는 분위기니까 저도 따라서 공부를 시작하긴 했는데 하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게 제 첫 임용고시였고요. 집불도 없으면서 그 컷 점수가 높다고 유명한 부산에 지원하게 됩니다. 네. 챕터 3. 졸업 후 바로 기간제 구하기. 저는 이제 다이렉트 졸업을 해서 휴학이나 빈 시간 없이 바로 다이렉트 졸업을 해서 그때 이제 졸업을 하자마자 기간제를 구하게 되는데요. 기간제를 구할 때 누구나 다 겪는 경력이 없을 때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그런 현상을 저도 겪었습니다. 저는 시내에 살았었거든요. 시내에 살아서 시내 근처에 제 집 근처에 학교에 7군데 정도를 썼습니다. 기간제 교사. 두 군데인지 한 군데인지 모르겠어요. 2군데 정도 연락이 왔는데 면접에서 광탈. 연락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도심이고 시내다 보니까 경력 있는 선생님을 원하셔서 저한테는 연락조차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전에 영상 기간제 교사 이야기에도 넣었던 것 같은데 도마 위에 올라간 생선처럼 정말 자존감 떨어지고 그러니까 취준생 때 좀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정성 들여서 자기소개랑 이렇게 지원서 썼는데 연락조차 안 오니까 저는 졸업하고 나서 사회생활이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부모님 지원 받고 하고 싶은 공부나 좀 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기간제는 싹 다 광탈을 하고 땡땡군에 있는 학교에서 제 교과의 기간제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작은 학교였냐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붙어 있는 학교였어요. 제가 그래서 만약에 지원을 하면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제 교과로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더라고요. 근데 이걸 모르고 일단 지원을 했어요. 어디든 가고 싶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좀 독립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고등학교도 기숙사 나오고 대학교도 자취했고 이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쓰고 가족들하고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나름 익숙했었던 입장이었어서 이렇게 멀리 가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1시간 정도 떨어진 땡땡군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고 2명이 왔는데 저 포함 한 분이 약간 표정이 조금 슬퍼하시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밝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 약간 처져 있는 느낌이셔서 제가 합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수업 들어가고 고1 수업 들어가는 비담임으로 첫 기간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제가 교직을 그만두려고 했었던 이유가 이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온몸에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피도 나고 진물도 나고 그랬었어요. 이게 얼굴에 제가 피부가 좋은 편이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 진짜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로 너무 심해서 마스크를 맨날 끼고 다녔었고요. 진짜 그냥 아무런 그냥 증상이 없는데도 병이 걸리거나 이런 게 아닌데도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와서 진짜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정도는 임용 공부를 전혀 하지 못했고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했었고 나머지 한 학기는 스터디 카페에 끊어가지고 퇴근하자마자 추리닝 차에서 갈아입고 차 몰고 스터디 카페 가서 바로 공부하는 그런 시기를 한 학기 정도 보냈는데 그때도 1차를 합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임용이었어요. 챕터 4 맞나요? 갑자기 서울로? 챕터 4의 주제는 갑자기 서울로 가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전형적인 시골지입니다. 서울에 비하면 시골지죠. 부모님도 그 경상도 분이셔서 계속 여기 있어라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신데 제가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되게 교직 말고 다른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니즈도 있는 반면에 약간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도전들 전 뮤지컬 배우도 하고 싶었고 창업도 하고 싶었거든요. 내 브랜드를 가지고 싶다. 그리고 뭐 회사 생활도 좀 해보고 싶고 여러 가지 일을 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정착하려는 분들이 많고 도전하려는 분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동료를 찾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서울에 가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아무래도 이런 창업 이런 것들도 활성화되어 있고 이렇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이 있어서 동료를 좀 찾으러 가고 싶다의 생각도 있었고 서울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다의 생각으로 제가 서울에 아무런 뭐 지인도 없고 친한 친척도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크게 싸우게 됩니다. 그냥 지방에서 교사하면 너가 생활이 편한데 왜 서울까지 가려고 하느냐 그런 언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막 울고 불고 막 싸우고 막 가족들은 막 저한테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 입장에서 갑자기 딸이 갑자기 서울로 간다고 하니까 아무런 연고도 없는 걱정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반항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방에서 이걸 임용고시를 합격하면 나는 정년까지 교사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되게 우울했었고 1년 기간제 교사를 끝내고 나서 몇 달 공부해봤는데 그냥 약간 신용만 하는? 공부하는 신용만 했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지만 뭔가 마음속에 다른 일을 하고 싶다. 교사 말고 다른 일도 체험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 세대 때는 공무원, 안정 이게 뭔가 이렇게 하나의 전통적인 개념처럼 됐었잖아요. A4 5장을 왜 서울로 가고 싶고 서울 가서 뭘 하고 싶고 주거는 어떻게 해결할 거고 이거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설명해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마의 든든한 실드를 통해서 아버지도 통과하고 이제 가족들의 동의를 얻고 서울로 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가 되게 생생한데요. 아직까지. 제가 돈이 없잖아요. 그때 무슨 돈이 있어요. 그 건강 회복한다고 알러지 반응 때문에 돈도 다 썼었거든요. 치료하는데 정말 돈이 많이 들어서 저는 게스트하우스 매니저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전략이 좋았던 게 돈은 없는데 서울에서 살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커서 인터넷을 막 뒤져가지고 게스트하우스 매니저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를 관리하고 새로운 숙박객이 오면은 방 보여주고 좀 간단한 허드렛일, 뭐 쓰레기 버리고 청소 간단히 해주고 이 정도의 일을 하는 대가로 방을 아주 조그만하게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서울로 상경을 하게 돼요. 빠밤! 서울에 5년 동안 있었는데요. 서울에 5년 동안 있으면서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첫 번째로 뮤지컬 배우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뮤지컬 배우는 어떻게 도전했냐? 보컬 레슨도 받고 연기 학원도 다닙니다. 그래서 연기 학원을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오래 다니진 못했는데 그래도 다니면서 이제 선생님들의 조언을 듣고 에이전시의 프로필을 돌리고 그 프로필에 연락이 오면 카메라 테스트도 받으러 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노라는 대답이 나와서 연기 쪽은 그렇게 경험만 하고 끝내는 걸로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 있는 지 한 2년 차 정도 됐을 때 창업을 아주 작게 하게 됩니다.
창업을 해서 2년 반 정도 제가 CS, 뭐 고객 상담 CS, 뭐 마케팅, 영업, 판매, 진짜 모든 걸 다 저 혼자 하게 되는데요. 그때 생각만 하면 진짜 좀 우울증 걸릴 것 같은데, 이게 사업을 하잖아요. 뭐 사업을 하면 좀 거창하게 막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이럴 것 같지만, 그 돈을 많이 버는 것만큼 제 생활이 아예 없어지고 집에만 처박혀서 이 노트북만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건강이 많이 되게 안 좋아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이 직업에 있어서 아니면 내 생활에 있어서 다양한 가치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학교 밖을 나오니까 완전 야생인 거예요. 그래서 야생에서 이 자본주의의 실체를 맛보고 피를 철철 흘리게 됩니다. 사람이 좀 우울해지고 자기 효능감도 떨어지고, 제가 막 24시간을 갈아 넣어도 판매량이 0이면 그만큼 허탈하고 힘든 게 없었거든요. 학교는 그래도 순수한 온상 조직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서로의 이익을 원해서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학생 지도하는 것도 아니어서 학교가 그리워지게 됩니다. 서울에서 생계를 위해 했던 기간제 월급도 당시에는 되게 작게 느껴졌는데, 서울살이 하면서 그게 얼마나 큰 안정감을 줬는지 좀 깨닫게 되고, 여러모로 좀 성숙하게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일을 해보니까 이 교사의 장점을 조금 더 뼈저리게 알게 되고, 제가 교사가 싫어서 다른 일을 한 게 아니라 교사도 적성에 맞는데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의 욕구가 너무 커서 해봤었던 거였거든요. 다시 교직으로 돌아가 볼까의 생각만 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병인 게, 이 임용고시를 계속 2번을 치다 보니까 겨울만 되면 그 임고를 쳐볼까 하는 그 압박감과 긴장감이 저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연기를 배우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시기였는데,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임용고시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간제 교사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다른 일을 해볼 때 임용고시 3수를 시작하게 되죠. 그때도 한 2달 정도는 스터디 카페에 계속 가면서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1년을 막 올인해보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뭔가 겨울만 되면 해보고, 아니면 기간제 교사 할 때도 상황이 안 받쳐줘서 2학기만 공부에 좀 전념해보고 이랬던 시기가 많아서 1년 올인한 경험은 없습니다. 네, 3수 때까지는요. 그래서 4수는 완전 몰입해서 했었던 시기가 있고, 지금 5수는 올해인데 5수는 지금 최종 합격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4수 이야기, 5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또 끓여오도록 하겠습니다. 4수는 제가 서울 채타를 했고요. 1차 점수는 그래도 나름 잘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면접이 좀 부족했었나 봐요. 면접에서 점수가 좀 낮았었고, 이번 시험은 제가 커플 5점이거든요.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합격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는데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4수썰과 5수썰도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끓여올게요. 왜냐면 이게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짧은 영상을 좀 추구하거든요. 제 추구미는 짧은 영상. 그래서 전 4수는 이제 부모님 마케팅 일을 도와주러 가게 되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5수는 제가 기절을 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기절을 해서 여기 턱 봉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일까지, 이런 저의 사적인 일까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까지 듣고 나면 이번 시험은 대체 어떻게 치려고 생각을 했냐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여러분,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도 불안하지만 임용고시 최종 발표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런 서사까지 다 보신 분들은 제가 임용고시를 기간제 교사랑 같이 병행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낀 꿀팁들, 공부 시간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공부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기간제 교사 일병행 꿀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